교수님 저 발표 정말 잘 들었어요. 아, 아닙니다. 더 멋진 발표. 제가 먼저 해서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후 두 번째 발표를 초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는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의 권도현 교수인데요. 저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친분이 있는 교수인데 이제 박사과정 동안에는 이제 저와 평균 방정식을 공부하고 지금은 그 이론을 배경으로 이런 디퓨전 모델 같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수학적 원리를 규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그런 a few analytical viewpoints on generative modeling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먼저 카이스트 AI 수학대학원의 오프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처음에 이제 발표를 부탁받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제목을 좀 제가 가능한 제너럴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Analytic Viewpoint라는 얘기를 넣었는데요. 여기 아까 이제 최범준 교수님을 포함한 해석학자 분들이 조금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혼날까봐 요거는 이제 해석학적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분석적인 정도로 일반적인 이제 사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테크니컬한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끝나고 40분 발표 끝나고 하셔도 되지만 중간에 편하게 그냥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발표 타이틀을 보내드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오프닝 행사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최범준 교수님께서 약간의 그 스포를 하신 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교수를 서울시립대학교 수학과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4년 차 막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편민방정식에서 AI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 백그라운드는 편미분 방정식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해석으로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세부 주제는 민 커버처 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박사 마지막 학기에 세미나 수업 하나를 들었어요. 그 세미나 수업은 보통 뭐 그냥 우리가 논문 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수업들이 대학원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바샤일스타인 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겐이라고 하면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성 모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옵티멀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제가 박사 과정 동안에 어느 정도는 해석학적으로 연구했던 그 툴이 쓰이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발을 그냥 살짝 이렇게 담그려고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반 정도, 한 반반 정도 되고 있는데 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저런 식으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가 좀 왔다 갔다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머신러닝에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다시 해석학적인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해석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Math for AI, AI for Math 우리가 두 가지로 보통 나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융합될 수 있는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석학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연구의 시작은 어떤 식으로 제너티브 모델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런 과정에서 뉴메리컬 솔버를 쓸 텐데 그런 뉴메리컬 솔버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가면은 다시 해석적인 문제를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솔버로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가게 됩니다. 예,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제 리서치 백그라운드랑 리서치 에어리아 그리고 키워드를 여기에 정리해 놓았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여기 옵티멀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것은 AI에서 뉴럴 옵티멀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걸로 대응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은 이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결국 확률 공간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로 대응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딱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민커버처 플로우라는 것을 예로 들면은 애드버서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그림을 요새 굉장히 잘 만드는, 사실 요새라고 얘기하기도 이제는 살짝 지나버렸나 아니면 요새도 잘 쓰고 있나 그 정도인 것 같은데, 포코 플랑크 이퀘이션으로 굉장히 잘 표현될 수 있고, 제너티브 모델을 푸는데 뭐 그레디언트 플로우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내추럴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티마이제이션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국 AI를 연구할 때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PD나 아니면은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 뭐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잘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문제들을 결국은 이런 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한다. 그리고 그것도 좋고, 아니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더 좋은 모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말씀드렸듯이 반대의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옵티멀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뒤에서도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이 확률 분포를 다른 확률 분포,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은 것처럼 밑으로 넣었는데요. 그래서 뭐 진흙 더미가 있으면은 이 진흙 더미를 다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이제 어떤 게 효율적이냐, 그럼 효율적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겠죠. 이런 수학적인 애널리틱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맥북 키노트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PDF로 변환해서 동영상이 안 나오는 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을 뉴럴 옵티멀 트랜스포트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진흙 더미 하나를 다른 진흙 더미로 옮길 때 사용됐던 그 트랜스포트 맵이 여기서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랑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분포 두 개가 있고 그 분포의 차이를 굉장히 작게 하는 것, 차이를 어떻게 재냐,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이슈지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확률 공간에서의 최적화 문제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한 오버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앱스트랙트하게 제가 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라든가 그림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옵티멀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애널리틱한 리절트랑 익스페리멘털 리절트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제는 다들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두 가지 키워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새로운 이그젬플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게 어떤 언더라잉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다면은, 혹은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나왔음직한 친구를 만들고 싶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언더라잉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진짜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톡에서는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데이터들의 셋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일몰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출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 그림이 있다라는 건데, 언더라잉 디스트리뷰션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아마도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서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표현된 거는 여기 노이즈 부분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나올 확률은 작고 일출이나 일몰이 나올 확률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나왔었던 그 제너레이터가 하는 기능은 뭐냐? 이것도 굉장히 제가 여기 여러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이 제너레이터가 하는 것은 요 노이즈에서 출발해서 이 함수를 거치면은 새로운 셋의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셋의 이미지는 꼭 이제 처음의 그림이랑 같을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밝기를 조절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사실은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접근만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얘의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P라는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은 이런 거랑 비슷한 이 Q를 만들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요 가운데가 노이즈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 아, 이러면은 차이가 아마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를 어떻게 재겠느냐, 여기서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내추럴한 디스턴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것이 바셜스타인 디스턴스라고 하는 옵티멀 트랜스포트에서 나온 디스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김재균 교수님이나 황윤준 교수님이나 그 전에 발표들에서 많은 이그젬플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 두 가지는 같은 프롬프트로 제가 이제 그린 건데요. 3년 차이를 두고 그린 건데, 사실 왼쪽 그림도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 비디오인데 지금 요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로 나오는 건데요. 이 왼쪽은 사실은 체리 피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더 이상한 그림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지금 피카츄가 피자를 먹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피카츄를 먹는 그림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을 보면은 사실은 좀 이상하죠. 얼굴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체리 피킹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항상 잘 나오는 건 아니죠. 아마 GPT나 이런 것들 돌려보셨으면은 항상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번의 방법은 거쳐야 되지만, 그것들을 보통 인터널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굉장히 나아지고, 그리고 지금 원래는 비디오고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가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요한 모델 중 하나가 뭐 로봇 액션 모델, 우리가 실제로 제어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디퓨전 모델이나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해서 이 슬라이드는 사실 그 다음에 발표하실 임성빈 교수님에서 그 모티베이션을 얻었는데, 살짝 이제 된 이슈긴 합니다. 2022년이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 아닌데, 그 머신러닝의 발전에 있어서는 정말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결된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우리가 세 가지 이슈가 있고요. 샘플의 퀄리티, 그리고 샘플링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요 세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당시에 현존하던 모델, 요 디퓨전 모델이랑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겐이라고 하는 거랑 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이런 친구들이 이 세 개를 다 만족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두 개씩 만족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요 제너레이티브 러닝 트릴레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2022년에 요 아이클리어에 이제 퍼블리시를 했던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리켜 놓은 것은 모드 콜랩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8 가우시안, 요 가우시안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 번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오실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게, 결국은 스텝을 바꾸는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실제로 어디로 컨버지 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6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6이 아닌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게 아까 그림을 만들 때 사용됐었던 방법이 디퓨전 모델이었는데요. 디퓨전 모델은 결국 속도가 느리다는 게 문제였었고, 초기의 모델은 보통 이제 DDPM이라고 부르는데 20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 기존의 걔는 사실 아까 제가 컨셉추얼하게 설명했었던 그냥 어떤 맵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이즈 이미지를 넣으면은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이런 센스에서는 그냥 1분 만에 됐었고요.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더 커지면은 하이 퀄리티 이미지가 되면은 그러면은 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두 가지, 이 세 가지가 총 있었는데 두 가지고요. 첫 번째 이제 겐이랑 두 번째 디퓨전 모델. 그리고 이것을 제가 두 가지의 다른 어프로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시 리캡하면은 P라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Q라는 제너티브 샘플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계속 제가 근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디스턴스 펑션 같은 게 있으면은 P와 Q의 거리를 최소화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센스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제너티브 애드버서럴 네트워크 GAN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이제 모델이 요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기반으로 한 생성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걔는 이제 뒤에서 여러 번 이런 포뮬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 제가 수식을 썼는데요. 걔는 다음과 같은 미니맥스 포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G라는 제너레이터가 있고 D라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요 친구들이 요런 미니맥스 문제를 풀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형태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최적화랑 어떤 관계가 있냐를 설명을 굉장히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Q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Q를 직접 뉴럴 네트워크로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설명을 위해서 그냥 Q를 찾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FQ는 결국은 아까는 요런 디스턴스, 어떤 디스턴스 펑션 혹은 나중에 이제 KL 다이버전스라는 다이버전스를 얘기를 드릴 건데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최적화랑의 차이는 뭐냐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결국 확률 공간에서의 최적화 문제이기 때문에 살짝 다른 점이 있고 그래도 어떤 최적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gradient descent 메소드 혹은 이것의 continuous versioning gradient flow를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센스에서 우리가 이니셜 데이터에 따라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미니멈으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거의 기대할 수 없죠.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에 있어서 글로벌 미니멈 수렴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고 로컬 미니멈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gradient descent 메소드의 continuous versioning gradient flow는 다른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런 ODE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F를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 에너지 펑션 혹은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친구를 어떻게 가장 빨리 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수식으로 적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이제 결국 F에 한 번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형태로 ODE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는 확률 공간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럼 확률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확률 공간은 타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x는 타임 베리어블에 의존하는 건데 이 친구는 타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에도 의존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내추럴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ODE였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gradient flow 혹은 gradient descent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편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성 모델의 문제가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는 이런 미분 방정식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요. 이 첫 번째 메소드, 이거 보면은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모델, 요 디퓨전 모델이나 아니면은 이것에 살짝 베리언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플로우 매칭, 이것도 ODE 포뮬레이션들이 있는데요.
그럼 어떤 이제 다이나믹스를 잘 디자인해서 그럼 이런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해보자면은 아까는 그냥 그 P라는 데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P랑 Q가 매치되는 것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는 P에서 시작하는 뭔가의 다이나믹스를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P 대신 P0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어떤 다이나믹스를 잘 만들어서 이런 커브를 만들었죠. 이 시간에 의존하는 PT라고 하는 커브를 만들고 그게 P 캐피탈 T에서 멈추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P를 알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이 커브를 모사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점 하나를 모사하는 것보다 커브를 모사하는 게 조금은 안정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커브를 잘 만들어서 보통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요. 이유는 요거는 우리가 아는 디스트리뷰션으로 잡고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디스트리뷰션을 잡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요런 얘기도 충분히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는 이것만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되냐? 실제로 우리가 P equal Q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트레이닝을 거치고 나면은 이게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다른 퀘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프로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은 예로 들면은 어떤 게 적절한 디스턴스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셜스타인 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이나믹스라고 치면은 제가 다이나믹스라고 굉장히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적절한 표현이 혹시 생각나신다면 저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다이나믹스를 짜는 게 좋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많은 방면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직 있는 것 같아서 옵티멀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분야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옵티멀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뭔가 이제 하나의 매저에서 다른 매저로 갈 때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잘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계산하는데 컴플렉시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디벨롭된 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한 게 요 마르코 커터리의 2013년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페이퍼 제목을 봐도 여기 Light Speed Computation Optimal Transport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걸 계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마르코 커터리가 어떤 종류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strongly convex를 만들어주는 regularization 인데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cost function이 strongly convex면은 이제 빠른 수렴을 보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지가 30개가 있는데 타원 2개가 하나가 이제 하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타원의 평균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평균이라고 하면 사실 애매하잖아요. 평균이 어떤 거냐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이미지들은 벡터라이즈를 할 수 있고 벡터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벡터로 생각을 해서 각각의 픽셀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줘서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런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값이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평균이라고 했는데 평균이라고 하면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의 대표성을 지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림은 지금 이 그림에서의 대표성을 지니기에는 살짝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수학적으로는 맞는 평균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게 비슷한 형태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알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바셜스타인 디스턴스라
것으로 하면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실스타인 디스턴스라는 게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의 기하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캡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 2013년에 관심은 뭐 전에도 가졌겠지만 이런 형태로 실제로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제안하면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바실스타인 겐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바실스타인 원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꼴이고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왜 민 문제만 풀면 되지 아까 겐에서는 민 맥스 문제도 풀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요거를 계산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디스턴스라고 하면은 이제 저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디스턴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이창욱 교수님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잘 그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 사진으로 찍어서 뉴럴네트워크한테 해봐라.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이제 민맥스 문제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민맥스 꼴로 나오고 이런 문제를 푸는데 어떤 종류의 인스테빌리티가 있어서 뭔가의 수학적인 이슈가 있다. 이렇게만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도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은 이겁니다. 민맥스를 푸는데 우리가 잘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메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요. 1781년에 몽지가 제안한 문제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드는 예는 우리가 베이커리에서 요 카페로 크로아상이 딱 카페에 한 개씩 있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에서도 한 개씩 원하고 그리고 그럼 어떤 식으로 매칭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라는 문제를 냈을 때 그 운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매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디스크릿한 경우에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결국 찾아야 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한 로에도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컬럼에도 하나만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6개라고 치면은 이제 순열의 개수랑 똑같게 되고 6팩토리얼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은 컴플렉시티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컨티뉴어스 버전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까는 크로아상이니까 그냥 나눌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진흙 혹은 뭐 물 같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진흙을 옮기는데 이런 파일에 이렇게 2개의 피크가 있는 파일에 진흙으로 여기를 메우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은 가장 효율적일까? 어떤 식으로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의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2개의 유클리드한 디스턴스의 제곱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위로 내려다보면은 다음과 같은 굉장히 간단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문제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하나가 있고 요거를 요 4가지로 나누는 문제에서 마음의 눈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동영상이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아마도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것을 그냥 보내면 가장 그게 효율적이다라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인데 당연히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인데 그리고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바실스타인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에서 요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첫 번째 거는 어떤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요. 2번째가 사실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P가 Q랑 같으면 좋겠다라는 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push forward 노테이션을 썼는데요. 사실 이게 뭐냐면은 뮤를 이제 다른 데로 옮기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결국 생성된 것들의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럼 컨스트레인트에 걸려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T push forward 뮤가 Q가 되기 때문에 P랑 Q가 같아지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생성 모델과의 차이는
그냥 생성 모델에서는 P랑 Q가 같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additional한 컨디션을 준 거죠. 우리가 어떤 코스트 펑션이 있어서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면 좋겠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런 트랜스포트 맵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파란색에서 이 빨간색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파란색은 여기에 이제 모든 매스가 다 집중돼 있고 빨간색은 여기에 반 여기에 반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맵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펑션을 찾고 싶은 거고 펑션은 값이 주어지면은 딱 하나의 아웃풋을 내놔야 되는데 여기서는 양쪽으로 가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비단 점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2차원 상에서 1차원 상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2차원 상에서 1차원 혹은 2차원 상에서 0차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여기를 요 선을 반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인데 나눌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오리는 굉장히 잘 디벨롭 돼 있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소스 메저가 그런 저차원에서 매스를 가지지 않는다면은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 맵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얀브레니의 로버트 맥켄에 의해서 그리고 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 1942년에 칸트로비치가 릴렉스한 게 결국 원래 프로블럼을 살짝 릴렉스 해준 건데 원래 프로블럼을 이런 형태로 나타냈다면은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은 x가 주어졌을 때 요 tx가 나오는 이런 그래프를 찾는 문제로 해석을 했다면은 이것을 이런 그래프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을 그냥 점 두 개를 이렇게 찾는다. 이 2차원 상에서의 정확히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찾는다라는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고 나면은 우리가 문제가 컨벡스하게 되고 컨벡스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석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익스페리멘트로 넘어갈 텐데요.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이용한 제너티브 모델 이거는 사실은 바셸스타인 겐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셸스타인 겐도 사실은 트랜스포트 맵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옵티멀 트랜스포트 맵을 찾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리콜을 해보면은 바셸스타인 디스턴스 그리고 2라고 하는 것을 보통 가장 피지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인피멈 문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인피멈 문제에서 여기 아까 제가 P equal Q다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컨스트레인트는 보통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인풋 프로블럼으로 바뀝니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겐에서의 민렉스랑 거의 유사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이제 여기서 숲이 이제 추가된 거고 여기서의 코스트 펑션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했던 그 것들이 여기 뉴럴 네트워크로 파라메터라이즈 되고요. 그래서 이런 포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지만 실제로 프랙티스에서는 굉장히 로우 퀄리티 이미지가 나옵니다. 저도 한 2020년 그 정도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됐고요. 근데 2020년에 결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인풋숲을 푸는 게 아니라 보통 겐에서는 인풋숲을 풀잖아요. 숲 인풋을 풀면은 그러면은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은 아까랑 똑같고요. 차이를 보면은 바셸스타인 겐에서는 제가 트랜스포트 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두 메저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P equal Q를 비교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냥 요거를 요렇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 코스트 펑션은 만약에 P가 Q가 되면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의 포뮬레이션 혹은 아까 인풋숲을 바꾸지 않은 포뮬레이션에서는 요 바셸스타인 2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살짝 다르고 조금 더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신기한 이슈가 있는데요. 스프레드 솔루션 이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여기 P라는 게 원래 데이터고 Q라는 것이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고 일단 뮤는 무시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랑 Q가 같기를 바라는 건데 결국은 이 빨간색이 전체를 다 커버하기를 바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남은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은 남은 공간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좀 이상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이론적으로는 요거는 실험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서 출발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문제를 잘못 푼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려서 뭔가 그래도 직선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미지들의 공간이면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만약에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랑 Q랑 같으면은 그러면은 옵티멀 트랜스포트 맵이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진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P랑 Q랑 같다라는 것이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질문이 되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개런티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게 작년에 제가 ICML에서 발표했던 논문이고 결국은 아까 이제 제가 웰포스니스 얘기를 할 때 트랜스포트 맵이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얘기를 할 때 거기랑 완전히 동일한 어썸션을 가지고 이 첫 번째는 사실은 원래 있었던 결과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새로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P랑 Q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모든 게 다 좋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매저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컨시스턴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시간이 3분밖에 없어서 아마 제가 40분까지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 익스페리멘털 리절트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요거는 만약에 뒤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다면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컬러라이제이션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여기서 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요 2라는 숫자를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는 문제고요. 그럼 이런 문제에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2라는 숫자가 굉장히 낮은 차원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엠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28 곱하기 28 데이터셋은 실제로 굉장히 어떤 매니폴드가 있어서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굉장히 저차원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다면은 아까의 어썸션을 만족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다음 과제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될까?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얘를 그냥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 파란색으로 얘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를 어느 정도 노이즈를 넣어줘서 그래서 노이즈가 위로 들어가면 그냥 위로 올려보내고 그다음에 아래로 들어가면 아래로 내려보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컨셉추얼하게 간단하게 하나만 결과는 제가 약간의 생략을 하기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는 전체 그림이 나오길 원하는데 근데 아까 모드 컬랩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기존의 모델 혹은 OTMS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노이즈를 넣어준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것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모든 게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요 컬러라이제이션 이그젬플 든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이제 우리 문제에 맞춰서 잘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런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우리가 실제로 야생동물을 이렇게 고양이로 바꾸는 문제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조금 테크니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요 세 가지 질문을 그냥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여기 밑에 있는 그 굉장히 최근에 한 건데요. 저번 달에 아카이브에 올린 논문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된 수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학적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슈퍼 솔루션이 왜 발생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죠,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케이, 스무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스무딩을 하면은 진짜랑 똑같냐? 진짜랑 만약에 그 스무딩 파라미터가 0으로 가면은 똑같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스무딩 파라미터를 항상 엄청 크게 주면 좋으냐? 만약에 뭐 완전 가우시안으로 주면은 그러면은 좋은 거냐? 이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시간 관계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권대현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까 제너레이티브 모델 설명해 주실 때 어떤 P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은 이제 아웃풋으로 그거랑 유사한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냥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해버리면은 P랑 똑같은 게 나올 건데 그거를 사실 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트레이닝 할 때 어떤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컨디션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는 설명을 위해서 P랑 Q라는 것을 썼는데 P랑 Q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우리는 샘플들만 아는 거고 아까 그 이미지들만 아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맵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슈. 뉴럴 네트워크를 쓸 때는 어떤 것을 파라미터라이즈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계산 가능한 퀀티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이제 메모라이제이션 이슈가 있는데 그 전에 사실 얘기를 드릴 게 노이즈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덴티티를 이용을 하면은 그냥 노이즈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떤 뭔가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만 사용을 하면은 일단은 안 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제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같은 이미지를 그러면 어떻게 덜 만들게 하냐? 사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좀 일포스되는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되게 명확하잖아요.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한다, 혹은 다이버스를 미니마이즈 한다. 뭐 다른 모델이 나왔으면은 또 P equal Q가 되겠냐?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새로운 이미지를 진짜 만드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거면은 그러면 아까 김재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적절하게 인터폴레이션을 하겠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수학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뭔가의 그 매니폴드가 있을 거고 그 매니폴드에서 잘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강연에서 옵티멀 트랜스포스랑 개의 어떤 융합된 연구들에 대해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중심적인 아이디어가 바센스페인 디스턴스라는 걸 사용하면 어떤 기하적인 정보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겐이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라이클리후드를 명시하지 않고 또 그거에 반해서 디퓨전 모델은 라이클리후드가 명시되어 있고 또 가우시안에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매핑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바센스페인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디퓨전 모델에 잘 맞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혹시 디퓨전 모델과의 융합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게 제 첫 유립스 논문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서머리를 못했는데, 네, 2022년, 네, 요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머신러닝 제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에 유립스를 가가지고 그 문화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통 그 수학과 컨퍼런스 가면은 되게 어, 가족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소규모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질문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022년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P equal Q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 거고, 그것을 바실스탠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한 건데, 여기서 약간의 사족을 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웍을 하고 요 관련된 연구는 그 이후에 막 하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정말 이제 PD를 그러니까 퓨어하게 이제 하던 사람들이 요게 정말로 되느냐, 정말로라고 하는 것은 컨디션 없이, 그러니까 매저에 대한 어썸션, 레귤러이트를 최대한 적게 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엠피리컬 매저밖에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매저가 다 나이스하다라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존재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존재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페이퍼들이 최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 질문인데요. 그 아까 이미지를 그냥 함수로 보고 평균을 취한 거랑 마셜스타인 대위 센터를 가진 거랑 후자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평균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더 효과적인 뭔가 진짜 이유가 있나요? 왜 이게 더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많은 함정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서도 약간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네, 잠시만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뭔가 블러리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블러리한 게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은 레귤라이제이션 때문인데, 레귤라이제이션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이런 게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파라미터를 잘 세팅해야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를 질문을 아마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바실스타인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뭔가로 옮긴다. 그냥 우리가 어떤 ODE의 파티클이 있으면은 ODE의 파티클도 아니고 제가 이제 걸어가면은, 그러면은 제가 옮기는 것은 이런 수평 방향의 이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우리가 볼 때 어떤 두 개의 매저를 볼 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디스턴스를 재겠다라고 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뭐 L2 놈이나 아니면 그냥 함수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그 위치를 정하고, 뭐 제가 여기 있으면은 저의 이제 키랑 뭐 아니면 다른 분의 키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뭐 수직 방향으로의 차이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유클리드안 디스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바실스타인 디스턴스에서는 뭔가 수평적인 것을 좀 더 고려를 한다. 여기서 수평적인 거에서 결국 지오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유클리드안 스페이스에서는 사실은 모든 픽셀이 무차별하죠. 우리가 위치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임플리시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바실스탠 디스턴스를 이용하면은 꼭 지오메트리를 잘 나타내야 되느냐? 사실 거기에는 또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정말 원하면은 패러럴 트랜슬레이션이나 아니면 로테이션을 해도 같은, 그냥 두 개가 같은 오브젝트여야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캡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모티베이션이 된 디스턴스가 그로모프 바실스타인 디스턴스라는 게 있고, 그로모프 바실스타인 디스턴스를 이용을 하면은 그런 이런 게 더 잘 나타나기는 하는데, 문제는 더 복잡해서 실제로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아마 쓸 수 있긴 할 텐데, 뭐 이 정도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이미지도 사실은 이제 이미지의 평균을 취하는데 업투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옵티마이즈를 한 건데 그 B는
램다도 이제 네. C가 훨씬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관적인 두 개의 리스트에 가까워서 조금 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 스페이스가 텍스트 이미지 같은 그런 트랜스포트도 사실 고려해보지 않고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워크숍에서 이제 뭔가 그 교수님 발표에 저도 모티베이션을 얻고 아까 슬라이드 하나를 넣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슈고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했지만 스태티스티컬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제가 너무 많이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네, 스태티스티컬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의 그 샘플을 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엠피리컬 메저를 가지고 만약에 트랜스포트 맵을 만든다면은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엠피리컬 요 데이터 포인트가 결국 무한대가 되면은 요 텀이 0이 되는 여기 m은 디멘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센스에서는 말씀드린 그 세마이 디스크릿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센스에서 연구가 되고는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디스크리트 디스크릿이랑 컨티뉴어스 컨티뉴어스는 사실 되게 다르잖아요. 되게 다르고 거기서 쓰이는 어썸션도 다른데 세마이 디스크릿 케이스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좋은 세팅에서는 결과들이 있는데 이런 타입의 스태티스티컬한 결과를 내기는 아직은 결과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좀 어느 정도 갖다 쓰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직은 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좋은 발표해 주신 권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